요즘 또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 소식이 있다 하면 일단 예보와는 별개로 무서운 마음부터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 폭우가 굉장히 잦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라든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극단적으로 지금 그 수온이 우리 수면의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에서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증기인데 그 수증기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금 기후학적인 특성상 문제가 뭐냐면 게릴라성, 국지성, 물폭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작은 협소한 곳에 너무나 물폭탄처럼 하니까 이게 재난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가장 간단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 전선이 잘 아시다시피 중부전선 수도권에 계속 정체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그렇죠. 118년 빈도, 118년 만에 한 번 올깔말깔한 폭우가 쏟아진 거고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광주 금당산에 자그마치 100년 빈도의 물폭탄이 와가지고 금당산 일대가 거의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사에 살고 있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염려되는 게 일단 장마가 한 2차례 지금 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붕괴 위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이 집안이 연약해지는 그 계절이 2번 있습니다. 네. 보통 해빙기 때 한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녹으면서. 집안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호우가 많이 왔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쉽게 설명해서 이게 이제 큰 특징이 방재공학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는 튼튼한데 잇몸이 부실해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물은 멀쩡한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집안이 약해지는 것인데 이 일반 건물은 볼 수가 있지만 이 집안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걸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토사가 이제 유출될 때가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집안이 연약해지면서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산사태라든가 토사가 유출되는데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그 7월 달에 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을 때와 또 이후에 방송 촬영 때문에 우면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네. 자그마치 그 800m가 붕괴될 때 그 CCTV를 보면 한 50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100m로 환산하면 6.25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거기 현장에 있었어도 안전하지 못했다. 네. 결국은 이 토사 유출의 특성상 굉장히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자꾸 이제 재난하면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선자병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6개 재난 현장에서 좀 벗어나라.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또 지하철 2호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이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막합변식으로 지금 서울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하다가 싱크홀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특히나 이렇게 장마철 되면 싱크홀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관계 당국이라든가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사 재개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피해도 워낙 이전보다는 더 커진 것 같고요. 재작년부터 침수 피해가 좀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대비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글쎄 이제 지금 광주광역시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 이런 우수 침수 같은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3년 연속 이런 공모 사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624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아직도 조금 저는 배고프다. 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왜 이 광주 같은 경우에 어딥니까 이거 마륵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침수됐지 않습니까? 네. 땡땡 무슨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다 침수됐어요. 대군광장도 넘쳤고요. 넘쳤고요. 예. 자 그러면은
재난안전은 소일과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침수된 데를 어떻게 조류조를 설치할 것이냐, 축대를 보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심하게 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 대비해 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다. 네. 요즘에는 뭐 스마트 침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아직도 교수님 말씀대로 목마르다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난 밤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리고 혹시나 침수 피해가 없는지 이 상습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사실 것 같은데요. 그 주민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지난번의 상황은 어땠는지 또 어제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에 사는 주민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양동에 사는 최예영학입니다. 네, 네. 최영학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밤 사이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고요. 네. 지난 이제 밤에는 괜찮았는데 예전에 이제 한 1, 2주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복개 상가 인근이 물이 넘치거나 또 주변의 상가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 사는 데는 이제 피해가 좀 있었고요. 네네. 물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복개상가 거기는 이제 그래도 비가 넘지는 않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지탄했고 지금 현재도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네. 네. 모래주머니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준비해놓고 지금 대기 상태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항상 아직까지는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늘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죠. 네. 네. 화면으로도 만나봤는데 물이 정말 많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인데요. 원인이 뭘까요? 여기가 이제 지역이 얕잡고 이제 그 하수도가 많거든요. 네네. 비가 좀만 와도 다 이제 하수도로 넘어보니까 네. 항상 대기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막 항상 많이 갖다 놓으니까 네. 네네. 주위에서 항상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대기 상태예요. 네. 노후된 하수관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하수도를 좀 넓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 모래주머니나 물을 퍼내거나 이런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광주시나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원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하수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그 상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렇게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네. 지금 비가 하루 이틀 오고 마는 상황이 아니고 장마 기간이 또 평년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것 같고 또 특히나 요즘은 굉장히 세찬비도 빠른 시간 안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앞으로 필요한 대책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계속 이제 모래주머니, 하수도 이제 구멍 항상 보지요. 막혔는가, 터졌는가. 네네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밖에 지금 못해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별다른 비 피해가 없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에 사는 최영환님과 저희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피해 주민, 상습 피해 지역에 사는 분과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딱 이렇다 할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요. 교수님이 들으시기엔 어떠셨을까요? 좀 답답하시죠?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답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선진 외국 일본이라든가 외국 같은데 독일 같은데 가서 보면 이렇게 자꾸 침수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수관 지금 저는 정확하게 저한테는 안 들려가지고 대충 유추해서 지금 그 우리 최영학 선생님 얘기를 제가 네. 들었는데 일단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립을 할 때 지금 과거에 지금 하수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 하수관 설계를 할 때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30년 빈도를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까지도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노후화가 되지. 그런데 실제로 한 10년, 15년 빈도의 하수관 성능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비는 100년 빈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과 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하수관, 광주 시내에 있는 하수관을 전부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저지대를 조류조를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조류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좋은 것은 우리가 아무튼 먼저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노후된 상수도관 그리고 또 지하철 공사 여러 가지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광주화가 기본적으로 지금 노후화가 좀 심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도시화가 지금 좀 너무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좀 저는 방제공학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너무 녹지라든가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방제공학에서는 녹지라든가 잔디가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걸 스며들어 가지고 굉장히 네. 도움을 받는데 오롯이 모든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에 있는 빗물이 전부 다 하수관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침수에 안 좋죠. 네. 네. 광주시도 그냥 손 놓고 있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중간 보고도 또 참석을 하셨잖아요. 진행 상황 어떤가요? 아니 그죠 이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그 도시 전체에 자연재난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문제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 기후 변화라든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굉장히 강우강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담는 뭔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광주시에 알아봤더니 현재는 보고서가 다 완성이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지금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이제 인증을 받는 그 절차만 남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중간 보고를 받았었을 때 네. 보니까 제가 보고서들을 다 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많은 양을 했으나 실제로 실효성이라든가 이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잘 보완이 됐는가 걱정입니다. 예.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도시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건물 하나 도시 어느 한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네. 과거에 도시를 할 때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방제 개념도 충분히 들어가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가 한 100년 빈도의 자연 재난에 태풍, 홍수, 지진 어떤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도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그 선언에 맞게 큰 마스터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과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난 안전은 줄탁 동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과 민이 함께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제적인 그리고 선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창현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